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가슴이 철렁하고 말문이 막히는 순간요. 지난주였어요. 동네 슈퍼에서 고등어 세일한다고 해서 장을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반가운 얼굴, 같은 반 친구였던 미경이가 저를 보더니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 거예요. 인자야, 너 오늘 동창회 안 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동창회요? 저는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미경이 얼굴이 금세 당황스러워지더니 더듬더듬 이렇게 말했어요. 정자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만 못 들었나? 정자요. 저랑 50년을 함께한 친구예요. 중학교 때 만나서 결혼식도 같이 하고 아이 낳을 때도 남편 떠났을 때도 서로 붙잡고 울었던 그런 사이. 그런데 그 정자가 동창회를 준비하면서 저만 뺐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정자야 동창회 한다며? 나는 왜 몰랐을까? 잠깐의 침묵 끝에 정자가 한 말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해요. 인자야 미안해. 사실은 말이지 혹시 너한테 경제적으로 부담될까 봐서 물가도 많이 올랐고 너 혼자 사는 거 내가 알잖아.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게 이유였어요. 돈이 없을까 봐. 제가 불편할까 봐.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저만 뺀 거였어요. 그날 밤 전화 끊고 나서 참 많이 울었어요. 속으로만 훌쩍이던 제가 그날은 정말 소리내서 울었어요. 5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가난하면 그마저도 안 되는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잊힌 줄 알았던 우리의 이야기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정자와 저는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때였죠. 그때 정자는요, 반에서 제일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그냥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애였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린 금세 친해졌어요. 어디를 가든 둘이었고 서로 비밀도 다 알고 있었죠.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했고 졸업 후에도 연락 끊긴 적 없이 잘 지냈어요. 정자가 먼저 시집을 갔는데 그 결혼식에서 제가 신부 들러리를 했거든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어요. 그 다음 해에 제가 결혼할 땐 정자가 제 손을 꼭 잡고 도와줬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조촐하게 치렀는데 정자가 그러더라고요. 인자야, 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아이들 낳을 때도 그랬어요. 정자가 먼저 아들을 낳고 나선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제가 민수를 낳고 집에 들어왔을 땐 정자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와서 주더라고요. 그 국물 맛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우리 남편들도 친했어요. 정자 남편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고 제 남편은 공무원이었죠. 그래도 서로 견제 없이 잘 어울렸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정자가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정자네는 자식들 다 좋은 대학 보내고 손주들도 생기고 남편 사업도 계속 잘 나가고 우리는요, 그냥 평범했어요. 특별히 잘 나가지도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3년 전 제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정자도 그 전해에 남편을 먼저 보냈죠. 같은 나이 비슷한 시기였는데 이후의 삶은 너무 다르게 흘러갔어요. 정자는 보험금도 넉넉했고 자식들도 제법 벌어서 용돈도 많이 줬다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제 힘으로 살아냈어요. 그게 오히려 저는 자랑스러웠는데 어느 날부터 정자가 제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인자야, 많이 힘들지?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 그땐 걱정해주는 줄 알았어요.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불쌍하게 본 거였어요. 가엾고 안쓰럽고 그래서 빠지게 한 거였어요. 5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도 나만 빼놓고 모임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형편이 어떻든 우린 친구잖아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봤어요. 유난히 밝던 그 달이요. 왠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꼭 저처럼요. 미경이한테 그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정자한테 전화를 걸었죠. 정자야, 나야. 인자야, 웬일이야? 동창회 한다며 미경이한테 들었어. 잠깐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들리다가 정자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거 말이지, 인자야. 사실은 말이야. 그 순간 정자의 목소리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딘가 미안해하면서도 변명 같았어요.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 회비도 부담이고 2차까지 가면 돈도 많이 들고 너 혼자 사는 거 나도 알잖아.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부담이라는 말이요. 그게 가슴에 콱 박혔어요. 그래도 알려는 주지. 내가 판단할 일이잖아. 인자야, 화내지 마. 정말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 인자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다른 친구들도요? 다 같이 나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더 서글펐어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놀아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좀만 더 형편 나아지면 그때 같이 하자. 형편이 나아지면 74세 형편이 갑자기 좋아질 리가 있나요? 괜찮아. 알았어. 그렇게 말하곤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렸어요. 오후에 걷다가 영희를 우연히 만났어요. 영희도 우리 반 친구였죠. 인자야, 정자가 동창회 준비한다던데 너도 같이 가는 거지? 아니야. 난 안 가. 왜? 무슨 일 있어? 뭐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50년 친구가 나만 빼놓은 걸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영희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는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아니야. 별일 없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해보세요. 그래서 정자와 동창회 얘기를 했어요. 민수가 듣더니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가 어떻게 그래요? 민수야, 그 친구 입장에선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야. 엄마, 그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친구라면 형편이 어려워도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 말이 맞았어요. 근데도 왜 전 정자를 두둔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요.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동창회 일 이후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생각나고 괜히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평소보다 좀 일찍 집을 나섰어요. 그냥 걸었어요. 계속 걷다 보니 복지관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냥 들어가 볼까? 안에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요가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었어요. 젊은 직원이 다가와서 밝게 인사하며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특별한 자격은 없어요. 봉사활동이라니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날따라 괜히 끌렸어요.
어떤 일들 하나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와드리거나 식사 준비나 청소, 말벗 대어드리는 일 등 다양해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세상엔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박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아서 거의 혼자 지내시는 분이에요. 할머니, 오늘 점심 드셨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직 못 먹었어요. 제가 밥을 차려드리고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모습 보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저도 외롭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요. 밥 다 드신 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 씨,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라도 살아가요. 그 말을 듣는데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정자는 나를 부담스러워 했는데 여기선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복지관에 김 팀장님이라는 젊은 분도 계셨는데 저를 참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인자 할머니, 항상 성의껏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봉사자분들도 인자 할머니 보며 배우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요즘 봉사활동하고 있어. 정말요? 어디서요? 복지관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일이야. 엄마 대단하세요. 근데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 봉사하는 동안엔 다른 생각이 안 나거든. 그 말 그대로였어요. 복지관에 있을 때만큼은 정자 생각도 동창회 일도 전부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인자 씨 덕분에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돈이 없어도 형편이 좀 어려워도 마음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장 보러 동네 마트에 갔는데요. 익숙한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정자였어요. 정자는 순이, 영숙이랑 같이 있었어요. 저는 순간 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 눈에 띄기 싫어서 급히 진열대 뒤로 숨었어요. 그때 들렸어요. 정자의 목소리. 동창회 정말 잘했어. 다들 즐거워하더라. 순이가 말했죠. 그래, 다행이야. 그런데 인자 얘기 나오던데 제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콩콩 뛰기 시작했어요.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인자가 왜 안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좀 그랬어. 영숙이가 말했어요. 그거야 말하기 어렵지. 형편이 어려워서 못 왔다고. 대놓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정자의 말이 지금도 가슴을 찢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일 있다고 했어. 사실 인자는 좀 불쌍하잖아.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인자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 불쌍하다고요? 내가요? 5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내가 불쌍한 사람이었나요? 순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동창회비도 못 낼 정도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숙이가 말했어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이면 눈치 보일 수도 있잖아. 인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거야. 가난이 죄는 아니라면서 왜 그 말이 죄 지은 사람처럼 들리죠?
영숙이가 또 물었어요. 인자 아들은 뭐해? 혼자 사는 엄마를 좀 도와줘야지. 정자가 대답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인데 요즘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인자가 가끔 용돈 부족하단 말도 했었어. 아니에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지어내는 거죠? 참 안 됐다. 우린 애들이 용돈도 주고 손주 용돈도 챙겨주고 그러는데 인자는 진짜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동창회도 괜히 안 부른 거야. 위축되게 만들고 싶지 않잖아. 그 순간 모든 말들이 칼처럼 꽂혔어요. 더는 못 듣겠더라고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와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했어요. 진짜 초라했어요. 옷도 낡아 보이고 얼굴도 괜히 더 늙어 보이고 정자가 맞는 말을 한 건가?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50년 친구가 나를 그렇게 봤다는 사실, 그게 너무 아팠어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정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이도 영숙도 다 똑같이 날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였던 걸까? 그 사람들 눈엔 내가 그렇게 보였던 걸까? 그날 밤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정자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불쌍해.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눈치 보일 수도 있잖아. 그 말들 하나하나가 귀에 박힌 것처럼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기 전 제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밤새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그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퍽 하고 터졌어요.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자가 나를 불쌍하다고 했대. 그리고 어제 마트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민수에게 말했어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50년 친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돈이 없으면 친구도 못 되는 거야? 형편이 어렵다고 모임에서 빠져야 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친구라면 힘들수록 옆에 있어야죠. 그럼 우리는 50년 동안 가짜 친구였던 거야? 그 말을 내뱉고 나니까 가슴이 더 저릿했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하룻밤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서러워야 하는 거야? 혼자 사는 게 죄야? 돈이 없는 게 죄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봉사활동 하시고 다른 사람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엄마를 몰라보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도 50년 친구였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날 복지관에 가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박할머니께 밥을 차려드리는데도 자꾸 정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할머니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인자씨, 오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그래서 박할머니께도 정자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박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인자씨, 그런 친구가 어딨어요. 50년이면 진짜 가족 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 진짜 친구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요,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그걸 몰랐을까요? 복지관 김 팀장님도 제가 우울해하는 걸 눈치채고 다가오셨어요. 인자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말씀해 보세요. 속으로 사귀지만 마시고요. 결국 김 팀장님에게도 말하고 말았어요. 김 팀장님은 한참을 듣고 나서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할머니,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일까요? 전 오히려 인자 할머니 같은 분이 진짜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또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50년 친구에게 버림받고 동정받고 무시받고 그날은 마음이 아주 무너져 내렸어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 있으신가요? 그땐 어떤 마음이셨나요? 제 이야기처럼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도 들려주세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복지관에 가서 박 할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복지관 문이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어요. 정자였어요. 정자는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인자야, 너 여기서 뭐해? 저도 놀랐어요. 정자가 왜 여기에 온 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나 봉사활동해. 봉사활동? 정자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김 팀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어머, 인자 할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네,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김 팀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인자 할머니는요, 저희 복지관에서 가장 성실한 자원봉사자세요. 한 달 넘게 어르신들 돌보시고 계시거든요. 정자의 눈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네. 특히 박 할머니를 친딸처럼 돌보세요. 오늘도 식사 차려드리고 말벗 되어드리고 계셨어요. 그때 침대에서 박 할머니가 몸을 일으키셨어요. 어머, 정자야. 할머니? 정자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그럼, 여기 들어온 지 반년은 됐지. 너희 집에 연락하려 했는데 번호를 잃어버려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박 할머니가 정자의 친척이셨다는 걸요. 정자가 물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야. 이 인자 씨 덕분에 참 잘 지냈지. 밥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그 말에 정자가 절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인자 씨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매일같이 와서 내 손도 잡아주고 우리 손녀도 이렇게 안 해줘. 김 팀장님도 거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인자 할머니는요, 진심으로 봉사하세요. 다른 분들도 할머니 보며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후원금도 내주셨어요. 본인도 넉넉지 않으신데 정자가 놀라 묻더라고요. 후원금이요? 네. 식사비로 써달라시며 50만 원을 주셨어요. 그 돈은요, 한 달 용돈.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어요. 정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박 할머니가 정자에게 말하셨어요. 정자야, 너 참 좋은 친구 덕구나. 인자 씨 같은 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김 팀장님도 덧붙이셨어요. 맞아요. 인자 할머니는 본인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세요. 박 할머니 연락쓸 때도 밤새 간병하셨거든요. 그제서야 정자가 입을 열었어요. 인자야, 미안해. 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정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를 불쌍하게 봤어.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구나.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나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어.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이었어. 정자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넌 진짜 부자였구나.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었구나.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자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인자 씨가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잖아. 그날 정자와 저는 복지관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정자는 몇 번이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이제는 진짜 친구로 서로 외면하지 않는 사이로 살자고. 그로부터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인자야, 내일 시간 있어? 왜? 동창회를 다시 하려고 해. 이번엔 제대로 하려고. 뭐라고? 미안해, 인자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른 친구들한테도 말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음 날 동창회 장소에 나갔어요. 모든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자가 먼저 말했어요. 친구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인자를 동창회에 안 부른 게 아니라 그런 친구를 몰라본 내가 부끄러워. 그리고 복지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인자는 우리 중에서 가장 부자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야. 어려운 형편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 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인자야, 미안해. 우리가 편견을 가졌어. 영숙이도 말했어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줄은.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진짜 친구처럼 지내자. 그때 정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어요. 인자야, 너를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큰 오산이었어. 사실은 내가 우리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 정자야, 넌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야.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정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50년 친구 맞지? 이제부터는 진짜 친구로 지내자. 그날 동창회는 정말 따뜻했어요. 모두가 제 진심을 이해해줬어요. 정자가 말했어요. 우리 같이 봉사활동하자. 너 혼자 하지 말고. 정말? 응, 나도 배우고 싶어. 너한테서 진짜 친구가 뭔지. 그 주부터 정자도 복지관에 나왔어요. 박 할머니가 반가워하셨어요. 인자 씨, 친구분도 좋은 분이네요. 그럼요, 할머니. 50년 친구예요. 지금은 정자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가끔 와요. 함께 밥을 차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려요. 김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인자 할머니 덕분에 복지관이 따뜻해졌어요. 좋은 분들을 데려와 주셔서 어제 정자가 말했어요. 인자야, 고마워. 뭘 고마워해? 진짜 친구가 뭔지 알려줘서 이제야 알겠어. 마음이 부자인 게 진짜 부자라는 걸. 정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계속 친구하자. 그럼 당연하지. 50년 우정이 이제서야 진짜 시작된 것 같아요. 박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좋은 친구 다시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제 정자 씨도 그런 친구가 됐구나. 맞아요. 진짜 친구는 형편이 어려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정자와 함께 봉사도 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정자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해요. 얼마 전 정자가 묻더라고요. 내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마음이 부자가 되면 돼. 그럼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 50년 만에 진짜 친구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돈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정말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친구 한 명쯤 있으신가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그런 친구 말이에요.